이제 요즘 유행하는 소설을 배경으로 했는데 시그널 같은 범죄 드라마를 약간 한 바퀴 더 쳐버린 아버지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아빠 핸드폰으로 쓰기 직전까지 전화를 하면서 그렇지. 거의 당신밖에 없다는 말을 돌려 말을 하는데 우리 사겨요 말아요. 말해도 돼요? 네. 5에피소드로 구성된 넷플릭스 시리즈 같은 걸로 해서 오늘은 저희의 7월 신간 야수의 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왜 저가 나왔냐 하면은 제가 또 호러, 범죄, 스릴러에 매니아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 엄청난 괴담 열풍이 불고 있는 한가운데 저는 나름 선두주자로 달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장르물의 선두주다. 그럼요. 김키지방도 이제 일본에서부터 인기 있을 때부터 언제 나오나 했는데 나와서 보고 모두 이제 좋아하시는 슝담 같은 책들도 저 빠르게 섭렵했죠. 그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직원 야수의 산. 특혜로 빠르게 섭렵한 이 야수의 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이 장르물에 한 획을 그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 장르의 흥망성쇠라는 게 맞지. 부흥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 맞지. 끝으로 치솟다가 장르의 변주가 일어나거든요. 저는 이게 그 변주의 시작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거 야수의 산에 미치는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스릴러. 시간차 범죄 스릴러의 좀 요즘 유행하는 요소인 용악산이라는 공간 괴담이 함께 있는 작품이죠. 이게 사실 요즘 어떤 공간에 대한 괴담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책의 경우는 지루하지 않게 또 시간차 범죄 스릴러의 요소가 합쳐져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트위터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냐면 일로 와서 설명하세요.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리고 있냐면 이제 요즘 유행하는 호러 소설을 배경으로 했는데 시그널 같은 범죄 드라마를 약간 한 바가지 엎어버린 맞아요. 그런 소설이라고 소개해 드리고 맞아요.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점은 시그널은 과거에서 전화가 오잖아요. 근데 야수의 산은 미래에서 전화가 온다. 그런데 이제 몇 년의 미래가 아니라 10일 고작 뒤에 미래. 10일 뒤의 미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가다할 수 있을 것 같은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것도 있고. 자꾸 내가 바꿀 수 있을 것만 맞아. 같은 기분. 사람이 계속 그 기대를 걸게 해. 나를 계속 뭔가를 움직이게 하고 그런 박진감이 계속 있어요. 주인공이 혜인이라는 친구인데 사실 10일 후에 오는 전화를 무시할 수도 있는데 이 혜인이라는 친구의 성격이랑 캐릭터성에 따라서 이 친구가 되게 이거에 매달려서 어떻게든 한 사람을 좀 구해보려고 하는 걸 보여줘요. 그런 저 데서 같아도 그럴 것 같은 게 아버지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아빠 핸드폰으로 누가 10일 뒤에 전화가 오는데 나라면 절대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저의 운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명을 다해서 이 사건을 제 생각상 그렇습니다. 혜인이랑 좀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작품 속에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지승이. 나였다면 이 여자처럼 할 수 있었을까? 네, 저도 읽으면서 나였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네, 못해요. 그래서 좀 혜인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깡이 센 사람이면서도 사람에 대한 정이 좀 깊은 맞아.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되게 닮은 맞아. 캐릭터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두 번째 이유 두 주인공의 관계성. 싸우자 정듦. 너무 클리셰잖아요, 사실은. 정석이죠, 정석. 현관이 맛있다. 맞아. 아는 맛이 맛있다. 둘이 처음에 진짜 많이 싸워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도 하죠. 왜냐면 이제 혜인이 형사 아버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형사 아버지가 살인사건을 쫓다가 실종되시죠? 근데 여기에 범인으로 추정되는 성우라는 야수라고 불리는 살인범이 있는데 바로 이 야수의 아들이 지승. 그런 관계여서 싸울 수밖에 없는데 이 두 인물이 초반에 되게 티격태격하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의지할 수 있는 게 서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되게 울진 않는데 그 울기 직전까지. 울기 직전까지 전화를 하면서 그렇지. 거의 당신밖에 없다는 말을 돌려 말을 하는데 전 그 부분을 보면서 이거는 약간 오타쿠 저격 서사다. 맞아. 오타쿠들이 또 이런 걸 좋아해서 저는 결말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중간에 보다가 사실 결말을 먼저 봤어요. 서사도 너무 중요한데 이 둘이 진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로맨스 그 바로서 또 혹시나 이러고 자꾸 이렇게 망붕이라고 하잖아요. 망붕하게 돼요. 둘이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근데 둘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맞아. 밖에 있는 독자만 자꾸 둘이 좀 맞아.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가님이 드라마 작가셔서 그런지 특히나 인물들이 뭔가 좀 더 배우적으로 다가오는 게 있어요. 맞아요. 대사나 이런 것들이 완전 영화 같고 드라마 같고 또 이 소설을 드라마를 염두하고 쓰신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배우들 얼굴을 생각하게 되니까 막 계속 막무하게 되는 거야. 이 잘생기고 예쁜 혜인과 지승이 뭔가 사랑을 나눌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저 완전 결말 안 봤거든요. 아직 안 봤어요? 네. 둘이 사귀어야 말아요? 말해도 돼요? 네. 네, 중요한 점은 뭐냐면 오타쿠들은 여기서 중요한 거. 사귀면 안 돼요. 작품 내에서 사귀면 안 돼요. 그냥 안 사귀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저희끼리 상상을 해야 되는. 정말 팬이 생길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이 맞아요. 관계성들이 너무 좋고 한 15년 이상의 인물들의 어떤 그 동네에서의 관계성? 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맞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파헤쳐 나가기 좋은 책입니다. 마지막, 최종. 이런 과정에서 모두 성장한다는 점입니다. 오, 상상하지도 못한 진짜 장르물 중독자 나와요. 그래서 이 주인공 둘만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치. 거기에 이제 잠깐 등장하는 그 사건과 엮여있는 모두가 이 감춰두었던 진실에 대해서 파헤쳐가면서 모두 자신을 마주하고 맞아. 한 단계 나아가는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 요소 덕분에 이 책이 그냥 킬링타임용에서 끝나지 않고 오,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히 그 지점에서 뭔가 다른 장르물을 읽었을 때랑 다른 느낌이 확실히 있고 모두가 가진 서사를 약간 조금씩 작가님이 그 클리셰를 회수한다 그러죠? 맞아요. 그걸 너무 잘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끝에 가서는 모든 인물들이 다 단단하게 느껴지고 구멍이 없는 느낌이랄까요? 맞아요. 다 정말 그래서 있을 것 같은 인물들이기도 하고 얼굴이 더 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한 2부쯤 들어오면 책의 후반쯤 되거든요. 2부쯤부터는 책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르르르 찰스앤터님의 썰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책을 읽다가 너무 재밌어서 버스에서 내려서 후레쉬를 켜고 이렇게 읽었다는 것처럼 저도 버스에서 내려서 아이패드로 읽고 있어가지고 아이패드로 계속 이러고 이상한 사람처럼 읽으면서 갔었거든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 야수에서는 그 정도로 미칠 수밖에 없는 책이고 요런 세 가지 이유로 어떻게 보면 장르 소설 및 드라마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을 저격할 수 있는 책이라고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전 공간괴담 중에서도 산이 나와서 더욱더 오컬트적인 분위기가 풍겨지는 것 같고 특히나 이 표지 이미지랑 비슷하게 절벽과 암자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생생하게 그려져요. 지금 이 날씨 때문에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들고 장마 때 이제 원고를 보면서 밤에 비가 막 내리치는데 이 소설을 읽고 있으니까 마치 영화상에 읽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또 오컬트 빠순이잖아요. 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읽다가 약간 비틀어서 다른 장르로 한번 가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 범죄 스릴러, 약간의 오컬트, 공포 이런 게 다 섞여 있는 책이라서 되게 이 장르적인 걸 좋아하는 분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민규동 감독님이 추천사 써주셨잖아요. 엄청나죠. 그 추천사 진짜 너무 좋은데 현재와 미래가 교차하는 타임라인 속에서도 인물들의 절박한 감정선과 팽팽한 서스펜스를 끝까지 잃지 않은 구조적 정교함이 돋보인다. 거침없이 내달리는 서사의 힘에 이끌려 단숨에 마지막 장까지 도달했다. 카메라 앵글을 어디에 둘어도 훌륭한 숏이 될 괴물 같은 작품의 탄생을 반긴다. 저 지금 덕살도 안 돼.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이거 너무 약간 영화나 넷플릭스 시리즈 같은 걸로 보고 싶은 그러니까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작자님들 환영합니다. 이 소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화는 좀 아쉽고 5에피소드로 구성된 네. 넷플릭스 네, 시리즈 같은 넷플릭스 걸로 시리즈 해서 좋다. 3화쯤에서 이제 2부 끝내고 약속의 삼화. 그쵸? 약속의 그쪽 가면 뭐가 터져야 되거든요. 약속의 삼화. 그리고 이제 공개를 다음 주 공개 아니라 2달 뒤 공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4화 끊어서 총 8부작도 8부작으로 괜찮아요. 하고 약속의 7화, 약속의 3화를 그리고 이 책이 브런치 대상작이잖아요. 그쵸. 네, 작년에 저희가 브런치 대상작으로 2025년 대상 강하고 아름다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사랑을 맞죠. 받고 있는데 김슬기 작가님도 약간 왕관을 씌워주는 느낌으로 추천사를 또 써주셨어요. 영악산의 입산 통제구역 경고문 앞에 섰을 때가 이 소설에서 빠져나갈 마지막 기회였다. 통제선을 넘는 순간 매일 밤 걸려오는 11분간의 전화와 치밀하게 뒤엉키는 시간의 미로 속에서 야수의 진실이 궁금해 결코 책을 덮을 수 없었다.
없었으니까 나는 속수무책으로 작가가 놓아둔 정교한 플롯의 덫에 놓인 먹이를 홀린 듯 집어먹으며 용악산 안개 속에서 헤맸다. 너무 잘 짱이에요. 쓰죠. 너무 재밌고 이 독자의 시선 안에서 음. 너무 재밌게 이 소설을 읽으신 게 느껴져가지고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섬의 소설가님 거 네, 멤버가 읽어드릴게요. 소개해주실래요? 소설은 어느새 용악산의 어두운 절벽을 함께 기어오르는 긴장감을 선사한다. 열흘간의 시간차가 왜 필요했는지 깨닫는 장면에서 제대로 전율을 느꼈다. 마음을 지배하는 용악산의 위용과 거기에 얽힌 인물들, 15년 동안 감춰온 비밀이 드러나는 과정이 스릴러의 재미를 만끽하게 한다. 너무 좋아요. 어쨌든 이 소설 안에 비밀이 가득하다는 맞아요. 건 이 영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시겠지만 꼭 이 소설을 실제로 만나시길 바라면서 네. 엠버가 독자로서 독자로서요? 추천 추천이요. 한마디 하고 끝냅시다. 저 중학생 때부터 히가시노게 이고를 읽으며 쌓아온 추리소설과 범죄 이야기에 애정이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가장 배신감을 드는 때는 결말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아니면 이틀이 너무 허접할 때 용두삼이 너무 화가 나거든요. 책을 덮으면 화가 나서. 그럼 이제 별점 0.5점 주고 막 이러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진짜 산을 오르는 것 같은 책이에요. 초반에 되게 완만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럴까 저럴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어느 기점부터는 숨이 턱턱 차듯이 약간 예측하기 어렵고 많은 인물들이 얽히기 시작하면서 정상에 다다랐을 때는 되게 개운한 느낌도 들거든요. 이 진실을 다 파헤쳤다는 기분이 들어서 읽으시면서는 그런 기분을 같이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추천사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산의 플롯을 똑같이 용악산을 오르듯이 이제 이 소설을 등반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럼 마지막으로 용악산 오이대로 끝낼까요? 영악산 오이대 오이대! 용악산 오이대! 바이바이.